엄마 친구 니콜이 다른 엄마 친구한테 전화가 왔나 봐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서 미리 앵커리지로 가려고 거기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게 수상하다고 하더군요. 니콜은 투어 일정을 확인하다가 호텔이 뭐라는 걸 알아냈어요. 앵커리지에서는 계획된 일정 전날 알래스카 왕계 잔치를 2년마다 주최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지만 셔리가 이를 위해 하루 일찍 앵커리지에 갔을 수도 있지만 내일이면 셔리가 앵커리지를 즐기느라 너무 바쁠 것입니다. 여행 당일 왜 우리가 한 사람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나는 그녀가 앞서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27세의 주부 아니사입니다. 저보다 2살 많은 남편 스티븐이 있고 4살짜리 딸 리사. 편파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행복한 집을 지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한 문제는 없지만 스티븐 쉬는 그에게 자주 돌아다녀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리사와 나는 자주 따라가야 합니다. 스티븐은 내가 이사할 때마다 혼자 가겠다고 제안하지만 그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스티븐은 리사에게 애착이 강하고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둘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서로 없이는 매우 외롭습니다. 특히 딸이 아직 어릴 때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싶기 때문에 일시적이더라도 어디를 가든 친구를 사귀고 운이 좋으면 이동 후에도 연락을 유지합니다. 모바일 인력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며 현지를 탐험합니다. 관광명소 지역 별미를 맛보고 각 지역의 독특함을 배워 모바일 인력으로 살아남는 방법. 이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고 몇 번이나 이사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여기 리사가 데리러 갔을 때 여느 때처럼 지역 아동센터에서 친구를 사귀었나 봐요. 리사가 인형을 안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데 웃는 얼굴로 지켜보던 리사 엄마예요. 리사 엄마예요. 우리 아이는 항상 당신이 돌보고 있어요. 짙은 향수 냄새와 함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컬링된 긴 머리에 화려한 여인이 보였다. 케이티 엄마. 케이티는 현재 리사가 놀고 있는 아이인데 최근에는 내가 데리러 올 때마다 늘 함께 있다. 케이티. 리사는 케이티와 인형놀이를 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고 자주 말해요. 네, 그게 바로 나예요. 케이티는 리사와 인형들과 의사놀이를 하는 걸 좋아해요. 리사의 엄마를 알고 싶었어요. 이제부터 케이티와 친구가 되자고요. 셔리라는 엄마는 리사와 케이티를 셔리와 함께 데려온 후 나보다 28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티파티에서 엄마 친구 7명이 모여서 엄마에게 3번 소개해줬어요. 그 엄마는 캐롤과 친구예요. 여기 엄마 중 한 분은 우리 같은 반 아이가 있어요. 당신도 그 아이를 알아가야 해요. 오, 정말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넌 리사 엄마 맞지? 우리 아이는 가끔 리사한테 그림 그리는 걸 도와주곤 해. 결국 티파티에서 좋은 엄마 친구들을 몇 명 사귀어서 시간 낭비가 아니었어. 그 이후로 정기적으로 셔리의 티파티에 참석자들을 초대해왔어. 늘 똑같았는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오늘 다과회처럼 늘 한 사람이 왔는데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다. 정말 알 수 있을까요? 작은 목소리로 내 아이 이름을 불렀어. 미셸이 방 건너편에서 갑자기 대답했다. 아니 사이리로 와 제발.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분명 나를 부르고 있었을 거야. 내가 그 애한테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잖아. 그냥 그런 사람들이랑은 얘기하면 안 되니 어떡하지? 그들의 불운이 당신에게 영향을 끼친다. 니콜, 내가 항상 말했잖아. 아무도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누구와도 말할 권리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은 그거면 충분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제 빨리 집에 가서 감히 말을 걸지 마세요. 저소득층 파퍼셔리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동안 조롱하며 떠났습니다. 니콜. 미셸의 엄마는 재빨리 소지품을 챙겨 도망가는 것처럼 떠났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셔리는 니콜을 다과회에 초대했지만 그녀를 무시하고 화를 냈습니다. 장난이야. 분명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괴롭힘이었어. 다과회를 계속하자. 오늘의 커피는 가게의 특별 한정 블렌드야. 셜리가 창밖을 내다보며 유쾌하게 말했어. 니콜은 이미 가버렸어. 니콜 생각이 멈출 수가 없었어. 엄마 기분이 어때? 아픈 리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리서. 보육원에 있는 미셸을 아시나요? 예. 하지만 미셸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 낫다고 들었고 케이티는 케이티에게 제가 미셸과 함께라면 왜 그러냐고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미셸은 항상 혼자입니다. 케이티는 미셸을 싫어합니다. 그녀의 엄마가 그녀에게 미셸과 놀지 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미셸은 니콜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니콜은 엄마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미셸은 그녀에게 외면당하고 보육원에 나타납니다. 셔리와 다른 엄마 친구들이 니콜을 향한 괴롭힘입니다. 엄마, 미셸과 놀아도 될까요?
리서가 처음 여기로 이사 왔을 때 미셸은 혼자 외로워 보였기 때문에 그녀도 외로웠어요. 놀아줄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 말을 들으니 리사에 대한 사랑이 벅차올랐다. 어쩜 이렇게 착하게 자랐지. 리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저녁에 리사를 데리러 갔을 때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보육원 그녀는 셔리의 딸 케이티 주위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평범한 아이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약간 옆으로 쪼그리고 앉아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리서와 미셸이 함께 웃고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메인 그룹에서 떨어져서 그들을 보는 것이 확실히 즐겁습니다. 라는 안도감을 느꼈고 어니서 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니콜 어니서를 찾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왜 리서가 내 미셸과 놀도록 놔두셨나요? 나는 리서에게 단지 원했던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놀기 위해 정말 무의미한 규칙을 강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 사람은 고작 4살이에요. 결국 나는 그 사람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해요. 나 자신이 강요당하는 걸 싫어해서 니콜 아니사를 무시하진 않겠지만 그러니 니콜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물론 당신이 나를 싫어하지 않는 한 내가 당신에게 말할 때 도망치지 마세요. 물론 당신이 나를 싫어하지 않는 하나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매운 향수가 저를 돌아섰을 때 분명히 팔짱을 끼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사당신은 무엇입니까? 니콜과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면서 나를 무시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이제 위험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몇몇 엄마 친구들이 멀리서 모여서 우리를 관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셔리의 추종자이거나 그들이 지켜본 니콜처럼 배제를 두려워하는 척했습니다. 누가 누구와 교류하는지에 따라 관계를 맺는 것이 귀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층 구조와의 관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엄마 친구들 중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랑 얘기하고, 친구하고 싶은 사람이랑 친구하기 싫으면 귀찮게 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뭉쳐서 농담의 대상으로 만드는 끔찍한 취미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그런 어른의 옹졸함 속에 끌어들이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남을 배제하는 어른으로 자라라고 아이에게 설정하고 싶은 것은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 내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귀한 리사가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셜리는 스스로 미셸에게 다가가기 위해 침묵을 지켰고 주변의 마피아 친구들도 조용했고 잠시 후 아이들의 쾌활한 목소리만이 대기를 가득 채웠다. 셜리는 KT를 불렀고 우리는 간다. 그녀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걸어갔다. 그날의 사건은 엄마 친구들 사이에 충격파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너무 두려워서 셔리를 반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갑작스러운 도착은 그녀의 지배력을 쉽게 뒤집은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 결과 셔리를 따르던 엄마 친구들의 대규모 그룹이 시작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좀 더 편안한 그룹으로 모이는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양한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아이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특정 아이들과만 교류하던 KT 그룹이 분산되어 다른 아이들과 놀기 시작했습니다. 니콜의 딸 미셸이 셔리는 그 이후로 혼자 있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그녀는 보육원에서 KT를 데리러 와서 조금 외로운 모습으로 떠나곤 했습니다. 셔리가 이 일의 촉매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셔리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이게 옳은 결과였나 고민하던 중 어느 날 보육원에서 리사를 데리러 갔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사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셜리 아니사인 줄 알고 돌아섰습니다. 미안합니다. 반성했습니다. 내 행동에 대해 이제야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었고 심지어 내 아이에게도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당연히 모두와 함께 울타리를 치는 방법으로 월말에 여행을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여행. 하와이 여행은 어떨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모두 하와이 가족 모두와 함께라면 확실히 즐거울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인 것 같군요. 네, 그거 재미있겠네요. 그렇죠. 투어를 예약하고 모두에게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멋진 하와이 투어를 찾았으니 당일 결제하시면 됩니다.
가입하기가 쉬워서 결국 셔리와 다른 엄마 친구들과 함께 월말에 하와이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고 리서에게 우리는 하와이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사를 하면서도 하와이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온 가족이 여행을 기대하고 있었고 다른 엄마 친구들도 월말 여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다들 갈 기회가 흔치 않은 것 아니었나요? 이런 가족 여행에서 그들은 셔리의 계획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여행 일주일 전에 셔리와 다른 엄마 친구들 사이의 관계를 더 편안하고 진실되게 계획하는 것 같았습니다. 니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밤에는 어린이집 점심 도시락 얘기였는데 제가 말했을 때 잠깐 의논했어요. 올해 하와이가 더울 거라 생각해요. 반팔을 쪼아야 할까요? 니콜이 대답했습니다. 하와이 그리고 그녀의 반응은 느렸습니다. 여행지 하와이 잠시 후 하와이 투어를 예약한 사람이 셜리라고 말하는 하와이 여행. 니콜이 폭탄 선언을 했다. 여행은 하와이가 아니라 앵커리지였다. 이 전화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결국 하와이에서 낭비했을 것이다. 다음 날 의미 없이 우리의 시간은 다른 엄마 친구들을 빨리 모았고 반드시 모두를 확인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트림은 앵커리지에 있었다고 여행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생각해보면 거긴 더웠나요? 지금 엄마 친구들은 표정이 이상해요. 바다에서 수영해도 될까요? 내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엄마 친구들은 이렇게 이상한 반응이 많아서 놀랐다. 이런 혼란이 더 빨리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게 놀랍다. 셔리의 계획은 다른 엄마 친구의 가족들과 앵커리지 여행을 즐기는 동안 우리와 집을 격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셜리의 반성하는 말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여전히 나를 가두려고 했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당신에게 해를 끼친 누군가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했지만 그것을 리사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행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행 전날 다 같이 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니콜이 셜리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할 일이 있어서 앵커리지로 가는데 거기서 만나자고 한 것 같아요. 니콜이 뭔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PC는 투어 일정을 살펴보았고 우리 호텔에서 2년마다 열리는 알래스카 킹크랩 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계획된 여행 전날을 격려했습니다. 믿을 수 없지만 아마도 셔리가 니콜이 의심하니 때문에 하루 일찍 앵커리지에 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었는데 왜 혼자 가느냐고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셔리의 끝없는 탐욕에 경악하지 않는 것은 어렵지만 내일이면 셔리는 앵커리지를 즐기느라 너무 바빠서 여행 당일 신경조차 쓸 수 없을 것입니다. 투어 가이드가 한 명 빠졌냐고 물었는데 그녀가 먼저 간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해서 우리 가족은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리사는 하와이 첫 여행에 대해 정적이었으며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그녀의 설렘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밝고 푸른 하늘 그리고 새는 전형적인 하와이안이었습니다. 하와이는 대단해요. 니콜 그녀의 남편과 미셸은 반짝이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엄마 친구들도 이 흥분 속의 멋진 하와이 풍경에 똑같이 매료되었습니다. 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니서 무슨 말인가요? 방금 니콜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하와이에 있다고 했는데 왜 그랬어? 앵커리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와이에 있지 않은데 당연히 아무도 앵커리지에 안 갔잖아. 농담이야. 왜 앵커리지에 있다고 셜리야. 우리 모두에게 하와이로 여행을 가라고 했어? 왜 맨날 방해하는 거야? 나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원한을 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계획에 반대할 때마다 이렇게 끝나는 것뿐이야. 어쨌든 우리는 하와이 투어를 즐길 테니 이제 돌아가야 해. 당신은 아마도 알래스카 킹크랩을 충분히 즐겼을 것이고 앵커리지 투어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이유가 모두 당신 때문입니다. 셔리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행동 작별 인사 셔리가 뭔가를 말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는 하와이 투어를 완전히 즐겼습니다.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환상적인 여행이었습니다. 결국 셔리는 앵커리지 투어 전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당일 급여 이후로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취소를 허용하지 않아서 그녀는 남편에게 심하게 혼났고 한동안 금지당했습니다. 저에 대한 셔리의 이러한 계획은 다른 엄마 친구들에게 알려졌고 그녀를 향한 비난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그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셔리는 여행 후 엄마 친구들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했습니다.
우리는 보육원에서 KT를 보지 못하여 나중에 모두가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KT가 다른 보육센터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너무 가혹했을 것입니다. 셔리가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의도치 않게 KT를 슬프게 만든 것에 대해 이 깨달음은 내가 고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강력한 KT는 결국 결백하다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너무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니콜은 셔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제안했지만 그녀는 너무 부끄러워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광경을 보여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아무도 그녀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광대한 세상, 여행은 아직 진행 중이다.